안녕하세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를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메모리 관리에 숨겨진 기계 장치, GLIBC 힙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짠 코드는 어떻게 딱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얻고 또 다 쓴 다음에는 어떻게 깔끔하게 반납하는 걸까요? 그 보이지 않는 과정의 핵심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멜록 청크라는 녀석인데요. 이게 그냥 데이터를 담는 상자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제어 정보, 그러니까 이 청크의 크기는 얼마고 주변 청크는 어떤 상태인지 같은 정보, 즉 메타데이터까지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 단위입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메모리의 기본 단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GLIBC 힙은 공간을 한 톨이라도 아끼려고 사용자 데이터와 관리 정보를 바로 옆에 딱 붙여놨거든요. 근데 바로 이 영리한 설계가 어떻게 위험천만한 허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크가 사용 중일 때의 구조는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합니다. 유저 데이터 영역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그 바로 앞에는 이 청크의 크기를 나타내는 사이즈 필드,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전 청크의 크기를 담는 프리브 사이즈 필드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첫 번째, 아하 하는 순간이랄까요? 놀랍게도 이 사이즈 필드는요, 단순히 크기 정보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비밀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주 기발한 공학적 트릭 덕분입니다. 메모리는 효율성을 위해 보통 특정 바이트 단위로 정렬되는데 64비트 시스템에서는 16의 배수 주소에 맞춰 정렬이 돼요. 이 말은 즉 사이즈 값의 마지막 3비트는 언제나 0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똑똑한 개발자들이 이 남는 공간을 그냥 놔뒀을 리가 없겠죠. 바로 이 남아도는 3비트를 상태를 나타내는 기팔, 즉 플래그로 활용한 겁니다. A비트는 스레드 관련 정보, M비트는 좀 특별한 할당 방식에 대한 정보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P비트, 프리브 이뉴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바로 내 앞에 있는 이전 청크가 사용 중인지를 알려주는 깃발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 작은 비트 하나가 메모리 조각들을 합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핵심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공격자가 이 P비트 값을 바꿔서 멀쩡히 사용 중인 이전 청크를 마치 해제된 것처럼 속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당자는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메모리 병합을 시도하게 될 거고, 이건 결국 메모리 구조 전체를 망가뜨려서 프로그램의 제어권을 빼앗는 심각한 취약점으로 이어집니다. 역방향 병합 같은 공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다음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프로그램이 메모리 사용을 다 끝내고 프리 함수를 호출하면 그 청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변신이 시작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프리가 호출되면 데이터를 담고 있던 공간은 이제 텅 비게 되죠. GLBC는 이 텅 빈 공간을 그냥 낭비하지 않아요. 다른 해제된 청크들을 관리하기 위한 주소값, 즉 포인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즉시 용도를 바꿔버립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할당됐을 땐 사용자 데이터를 담던 공간이 해제된 후에는 FD와 BK라는 두 개의 포인터를 담는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FD는 포워드의 약자로 다음 빈 청크를, BK는 백워드의 약자로 이전 빈 청크를 가리키는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FD, BK 포인터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해제된 청크들을 크기별로 정리된 연결 리스트, 다시 말해 빈이라는 바구니에 차곡차곡 꿰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할당자는 다음에 비슷한 크기의 메모리 요청이 오면 굳이 운영체제에 새로 달라고 할 필요 없이 이 빈에서 적절한 청크를 잽싸게 찾아 재사용할 수 있게 되죠. 성능 향상의 핵심 비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공격자에게는 최고의 놀이터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공격자가 청크가 해제된 후에 이 FD나 BK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값을 자기가 원하는 주소로 살짝 바꿀 수 있다면요.
다음에 할당자가 이 청크를 재사용할 때 공격자가 심어놓은 바로 그 가짜 주소에 데이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건 곧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시키거나 중요 정보를 빼돌리는 치명적인 통로가 열린다는 뜻이죠. 티켓시 포이즈닝 같은 유명한 공격 기법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청크 하나하나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시스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메모리를 달라고 아우성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레나 아키텍처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기 맛집에 창고가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그 창구에 몰려서 나 메모리 줘!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한 번에 한 스레드만 처리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줄 서서 기다려야 해요. 이걸 락 경합이라고 부르는데 프로그램 전체 성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창구를 여러 개 만드는 거죠. 각 스레드에게 거의 독립적인 메모리 관리 구역, 바로 아레나를 할당해 주는 겁니다. 메인 스레드는 메인 아레나를 쓰고 다른 스레드들은 필요할 때마다 보조 아레나를 만들어서 쓰는 식이죠. 이렇게 하니까 스레드들이 서로 눈치 보고 경쟁할 필요 없이 병렬로 메모리를 할당받을 수 있게 됐고 성능은 극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각 아레나의 맨 위에는 탑 청크라는 아주 특별한 청크가 있습니다. 뭐랄까 아직 아무에게도 할당되지 않은 아레나의 가장 끝에 있는 거대한 미개척지 같은 공간이죠. 미리 준비해둔 빈에서 적절한 크기의 청크를 찾지 못하면 할당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 탑 청크의 일부를 뚝 잘라서 나눠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 모든 똑똑한 설계들이 어떻게 공격자에게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양날의 검이 되는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보세요. 관리 정보를 데이터 바로 옆에 둬서 공간을 아끼려고 했지만 결국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취약해졌죠. 해제된 청크들을 빠르게 합치려고 만든 P-비트는 공격자가 가짜 병합을 일으키도록 속일 수 있는 약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재사용을 효율적으로 만든 FD와 BK 포인터는 역설적이게도 해제된 메모리를 다시 사용하는 유즈 애프터 프리 같은 치명적인 공격의 핵심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힙 취약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관리자만 접근해야 할 제어 데이터와 사용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메모리상에 너무나 가깝게 사실상 이웃으로 붙어 있다는 설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분석을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능과 효율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똑똑한 설계가 어떻게 의도치 않게 최악의 보안 구멍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시스템을 설계할 때 성능과 보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줄다리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